안녕하세요. 빠르게 가는 누기자 조용입니다. 최근 모터사이클 업계의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그 자동 변속 시스템이죠. 현재 혼다라던가 BMW, 야마하 같은 이게 굵직한 제조사에서 자동 변속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륜차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자동화 변속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세 개의 브랜드, 혼다의 이클러치와 BMW의 ASA, 그리고 야마하의 YAMT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계적인 구조나 공학적인 원리 이런 설명은 제끼고 핵심이랑 특징만 콕 집어서 아주 빠르고 쉽게 속성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렛츠고! 일단 혼다의 이클러치, BMW의 ASA, 그리고 야마하의 YAMT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강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얘네들의 변속 시스템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수동 변속기가 베이스라는 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동 변속기, 그리고 자동에 해당하는 이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이 변속의 원리라던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케이스거든요. 하지만 오토바이 SE는 이 세 가지 자동화 변속 시스템은 기존의 수동 변속기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신에 그 클러치나 기어 시프트에서 추가로 전자식 액추에이터 같은 장치를 달아놔서 이 자동 변속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렇게 손이나 발로 굳이 변속 조작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이걸 다 계산하고 제어를 하면서 변속을 대신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은 자동 변속기라기보다는 자동화 수동 변속기 또는 이 수동 변속 기반의 자동화 변속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야 그럼 이거 뭐 혼다에서 이미 출시되고 있는 DCT랑 똑같은 거 아니냐, 뭐 DCT랑 다른 게 뭐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클러치, ASA, YAMT 이 세 가지 변속 시스템이랑 DCT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구조가 다른 그런 시스템이에요. 핵심은 바로 클러치입니다. DCT는 사실 그 폭스바겐을 필두로 해서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던 이런 대중적인 기술이죠. DCT라는 용어 자체도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이거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클러치가 두 개 들어가는 변속기예요. 작동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가 1단의 기어를 물리고 있을 때 이 한 개의 클러치는 1단에 물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게 듀얼 클러치니까 클러치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클러치가 이 2단 기어에 물리는 걸 대비해서 미리 스탠바이 상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CT 같은 경우는 변속 타임이 굉장히 빠르고 직결감이 진짜 좋아요. 대신에 이 클러치가 두 개나 들어가고 변속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장치라던가 부품들이 좀 무겁고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중량,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이라던가 유지보수 이런 측면에서 단점도 상당히 발생하는 편이죠. 하지만 혼다 이클러치, BMW ASA랑 야마하 YAMT는 이 클러치가 하나예요. 실제로 기존의 수동 변속기랑 비교를 하면 구조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식 액추에이터 같은 장치를 추가해서 이 변속이 자동으로도 되게끔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품들 중량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혼다 DCT 같은 경우는 한 10kg 정도 이 추가 중량이 붙는데 나머지 3개 이 자동화 수동 변속기들은 한 2-3kg 정도 내외밖에 안 돼요. 무게가 DCT의 거의 뭐 4분의 1, 한 5분의 1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량화라던가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얘네들이 DCT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변속 시스템이 가진 특징을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혼다의 이클러치입니다. 이클러치 시스템은 먼저 자동화 작업을 담당하는 전동 모터가 이 클러치 쪽에 붙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클러치를 물리고 떼고 이거를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어 쪽에는 별다른 장치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조작을 해주는 거는 오로치 클러치에 한정된 것 뿐이고 기어 변속 자체는 이 라이더가 직접 이 발로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클러치는 기계가, 기어는 사람이 조작하는 이런 반자동 방식인 거죠. 일단 이 클러치를 보시면요, 바이크 핸들바 왼쪽에 클러치 레버가 있고요, 기어 페달도 왼쪽 하단에 그대로 달려있어요. 옛날 과거에 그냥 기존 수동 바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럼 뭐 퀵시프트랑 다를 게 없는데? 뭐 다른 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작동 구조에서 가장 완벽하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라던가 반대로 이 정지할 때 클러치 조작을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퀵시프트는 주행을 시작하고 나서 변속할 때만 이제 클러치 조작을 안 하는 거지, 이 정지 상태 때는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혼다 이클러치 같은 경우는 이 정차 후 출발을 한다던가 이 정지할 때 이 클러치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러치는 만약에 기어가 1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클러치를 안 잡고 있어도 시동이 그냥 그대로 걸려요. 이렇게 소소한 디테일에서 보면 확실히 이 클러치가 이 기존의 퀵시프트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편의성이 좋은 편이죠. 그리고 어쨌든 클러치 레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존의 매뉴얼 바이크처럼 손으로 클러치 조작하면서 완전 수동으로 바이크를 타고 싶다 이러면 그냥 고전적인 수동 조작 방식으로도 다시 모드 전환해서 할 수도 있어요. 즉 정리를 하자면 이 클러치는 클러치 조작 자체만 기계가 담당을 해주는 거고 1단, 2단, 3단 이렇게 기어 넣는 조작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오토 운전 자체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반자동 시스템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수동 미션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 운전의 재미와 감각도 가장 큰 그런 변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BMW의 ASA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오토매티드 쉬프트 어시스턴트의 약자인데 자동 변속 도움이 이 정도쯤 되겠네요. 아무튼 ASA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얘는 혼다랑은 다르게 자동 변속을 담당하는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이 클러치 쪽에도 있지만 기어 시프트 쪽에도 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혼다 이 클러치는 클러치만 자동 조작이고 기어 변속은 사람이 일일이 발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BM의 ASA는 클러치 조작이랑 기어 변속 조작을 모두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ASA는 이 클러치 같은 반자동이 아니라 완전한 자동 변속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ASA가 적용된 1300GS 같은 차량을 보시면 얘는 혼다랑 다르게 왼쪽 핸들바에 클러치 레버가 아예 없어요. 이건 뭐 슈퍼커브 대짜인가? 그렇지만 왼쪽 하단을 보시면 기어 페달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SA 같은 경우는 기계가 알아서 클러치랑 기어 조작까지 다 해주는 완전 자동 변속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 기어 페달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라이더가 직접 발로 기어 시프터를 밟아서 수동으로 변속을 조작하는 매뉴얼 모드도 따로 있어요. 하지만 매뉴얼 모드라고는 해도 이게 클러치 레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을 따로 할 일이 없게 돼버리고요. 대신에 발로 페달을 밟는 이 변속 조작만 라이더가 수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반자동 변속이 되는 거죠. 다만 ASA의 매뉴얼 모드는 내가 아무리 수동으로 기어 조작을 한다고 해도 이 기계가 알아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고단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일 때, 이때 너무 지나치게 낮은 RPM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바이크가 알아서 이 고단 기어에서 이 저단 기어로 기어 단수를 낮춰버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고단 기어에서 너무 낮은 저 RPM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ASA는 이렇게 아무리 수동 모드로 라이딩을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면 바이크가 자동으로 다운시프트를 해버리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발로 페달을 밟아서 기어를 바꾸는 이 수동 변속의 감각 자체는 남겨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미를 추구할 수는 있는데요. 모든 부분을 라이더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수동 운전의 재미 자체는 확실히 혼다 이클러치랑 비교하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야마하 YAMT입니다. 이 YAMT는 앞에서 언급했던 BMW의 ASA랑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 구조적으로 봐도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클러치 조작이랑 기어 조작을 모두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완전한 자동 변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특징은 똑같습니다. 사실 ASA도 그렇지만 이 YAMT도 보면 과거에 푸조 같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썼었던 MCP 미션 같은 자동화 수동 변속기랑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싱글 클러치 사양이고 기계가 알아서 클러치랑 기어 변속을 조작을 해준다는 점에서 뭐 결이 같다고 봐야겠죠. 특히 그 MCP 같은 경우는 연비도 너무 좋고 막 수동 감각인데 운전도 편하고, 그래서 한때는 이게 대세다 야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MCP 내 미션 내구성이 진짜 완전 개똥망 유리할 수준이라서 이게 좀만 타고 다니면 진짜 미션이랑 수리비 개박살. 아무튼 이렇게 YAMT의 작동 메커니즘은 BMW의 ASA랑 비슷한데요. 이 변속기가 달리게 되는 바이크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 다른 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야마하는 클러치 레버뿐만이 아니라 바이크의 왼쪽 하단에 달려있는 기어 변속 페달, 이것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생해요. 아니 그러면 야 야마하 YAMT는 아예 수동 변속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얘도 수동 변속 모드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대신 YAMT는 변속을 기어 페달이 아니라 왼쪽 핸들바 뭉치에 달려있는 변속 버튼으로 기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패들 시프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게 버튼 조작 방식이다 보니까 N단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1단 넣다가 다시 위로 확 올려서 2단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반적인 리턴식 기어 페달과 다르게 이 YAMT는 이 N단에서 업시프트 버튼을 누르면 그냥 순차적으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발로 누르는 이게 기어 페달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실 딱히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어 페달은 뭐 발로 조작을 해서 그런 거고 이 혼다 DCT처럼 기어 버튼을 적용한 이런 바이크들은 예전부터 그냥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기어를 올리는 이런 계단식 방식을 이미 썼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버튼으로 기어를 조작하는 바이크들을 타보면 이 손으로 누르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어색할 일이 애초에 그냥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게 발이 아니라 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기어 시프팅을 하기 때문에 혼다 이클러치는 물론이고 이 BMW의 ASA랑 비교를 해봐도 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매뉴얼 바이크의 재미라던가 감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야마하가 제일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최근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자동화 변속 시스템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컴팩트하게 딱딱 비교만 해볼게요. 우선 기어 변속 자체는 혼다 이클러치의 경우 이제 클러치 조작은 자동이지만 기어 변속은 수동. 그리고 BMW ASA와 야마하 YAMT는 클러치랑 기어 변속 모두 자동이다. 대신에 혼다 이클러치는 완전한 수동 운전이 가능하고 BM과 야마하는 사람이 100% 컨트롤할 수 있는 완전 수동 운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리함은 아무래도 BM과 야마하가 좋지만 이 수동 운전의 재미는 확실히 혼다가 더 큰 편이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혼다는 클러치 레버와 기어 페달이 모두 있고 BM은 클러치는 없지만 기어 페달은 있고 야마하는 클러치와 기어 페달이 모두 없지만 대신에 기어 페달의 역할을 버튼이 한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 이 세 개 브랜드의 자동화 변속 시스템을 적용한 바이크 구매하시는 예정인 그런 라이더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또 저희 채널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이랑 공유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말했지만 여기 아시죠? 저희 광고 받는 자리니까 혹시라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라던가 모터사이클 관련된 것들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